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점수 100점 맞자. 100점 100세입니다.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 당뇨병, 유병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연구조사에 따르면 서양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8%인데 반해 동양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6에서 20%라고 합니다. 이것은 췌장의 크기 차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췌장은 당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인슐린이라는 성분이 분비되는 기관입니다. 이 췌장의 크기가 인슐린 분비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양인에 비해 췌장의 크기가 작은 동양인이 당뇨병에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당뇨 환자가 약 100만 명이 증가해 약 300만 명에 이르렀고, 아직 당뇨인지 모르는 숨은 환자까지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당뇨병의 원인은 현대인의 식습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당뇨병을 선진국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부족이 아닌 과잉에서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당뇨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먹어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당뇨를 앓고 있거나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인이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햄과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입니다. 육류 섭취가 암 발병 위험을 높이고 심장병과 당뇨병 같은 비암형 질환과도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적색육을 2군 발암물질로 규정하였습니다. 고기 섭취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이 특히나 즐겨 먹는 삼겹살과 같이 고기를 직화해 조리를 하는 경우에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섭취를 하더라도 삶거나 찌는 등의 조리 방법으로 드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공육의 경우에는 당뇨인이라면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가공육은 보관을 용이하게 하고 풍미를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의 나트륨과 기타 화학 첨가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뇨인에게 염분이 높은 음식은 매우 해롭습니다. 염분 섭취를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 몸속 혈액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물을 끌어당겨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심장 박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혈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압이 높아지면 합병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혈압 조절을 위해서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도 많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음식인 베이컨, 햄,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은 당뇨인이라면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가공육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밥상은 평균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 젓갈류와 김치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당뇨인들은 이러한 나트륨 고함량 음식들을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인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음료수입니다. 당분은 크게 단순당과 복합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표에 보이는 것처럼 단순당은 포도당, 과당, 잼, 사탕, 초콜릿, 우유의 유당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복합당과 달리 먹자마자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체내로 바로 당이 흡수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단순당은 당뇨 환자들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먹지 말아야 할 음료는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 500ml에는 각설탕 10개가량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산음료는 치아와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고혈압, 심장병,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로칼로리라는 타이틀을 가진 음료들은 괜찮을까요? 이 음료들에는 설탕은 첨가되어 있지 않지만 아스파탐과 같은 대체감 미료가 함유되어 단맛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것은 인체의 혼란을 야기시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감 미료는 음식에 대한 보상을 뇌에 요구하고 자꾸 배고픔을 느끼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먼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100% 과일 음료는 어떨까요? 과일의 당분은 과당이라고 합니다. 이 과당은 같은 양의 포도당보다 단맛이 2배 정도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입에는 아주 달게 느껴진다 해도 실제 당분 함량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며,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분이 소장해서 천천히 흡수되는데요. 문제는 과일을 갈거나 착즙하여 음료로 만들면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모두 파괴되어 거의 과당만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과당 역시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는 단순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섭취 시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생과일 그대로를 드시는 것이 좋으며 당 함량을 고려하여 적당량의 과일을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가장 좋은 음료는 순수한 물입니다.
허기가 느껴져 뭔가 먹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물 한 잔부터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맹물을 마시는 것이 힘들다면 레몬 한 조각을 띄워 마시거나 뽕잎을 우려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저염식을 진행 중이거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전하트륨 혈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 후 적당량의 물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인이 피해야 할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바로 쌀밥입니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윤기나는 흰쌀밥은 반찬 없이 밥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그런데 이 흰쌀밥에는 전분 이외에 다른 영양소는 전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당뇨 환자도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하지만 가공되어 전분만 남은 정제 탄수화물은 섭취 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곡물은 외피인 뼈와 두는 부분에 해당하는 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배젖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미네랄 및 항산화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아에는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배젖에는 거의 전분 형태의 탄수화물과 소량의 단백질만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곡물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뼈와 배아가 모두 탈락되어 배젖만 남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흰 쌀과 흰 밀가루는 쌀과 밀의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이 모두 제거된 상태가 되므로 소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혈당지수를 급격히 높이는 음식이 됩니다.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포만감이 지속되지만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1시간 정도면 포만감이 사라지고 금세 다시 허기지게 합니다. 결국 정제 탄수화물은 계속해서 음식을 갈구하게 만들어서 과식을 하게 하고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제된 곡물보다는 통곡물 위주로 식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곡물은 통밀, 보리, 귀리, 현미, 수수, 퀴노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장내 유익균의 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등 장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의사협회에서는 통곡물 섭취가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통곡물은 거친 외피가 포함되어 있어 정제된 곡물에 비해 섭취 시 오래 씹어서 먹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 침에서 분비되는 효소와 음식물이 충분히 섞이는 과정을 거쳐야 소화에 이로우며 먹은 양에 비해 금방 포만감이 생겨서 음식량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물론 건강한 일반인 역시 흰쌀밥 대신 무농약 현미와 각종 잡곡을 넣어 지은 건강한 잡곡밥으로 식단을 바꾸고 빵과 떡, 면 종류는 섭취를 줄이되 가능하다면 통밀과 현미로 만든 것으로 골라서 드신다면 혈액이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등 많은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뇨인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네 번째는 바로 튀김입니다. 타이어도 튀기면 맛있을 거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튀김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인데요. 영양소 가득한 산해진미라 하더라도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과정을 거치면 암을 유발하고 당뇨와 비만의 원인이 되는 음식으로 변신합니다. 기름에 음식을 튀기면 음식의 수분은 날아가고 지방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튀긴 음식은 튀기지 않은 음식에 비해 칼로리는 약 2배에서 3배가량 높아지고 지방 함량은 10배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음식을 튀기면서 액상지방이 수소화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몸에 해로운 트랜스지방이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이 트랜스지방은 해로운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유익한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면서 혈관 손상을 일으켜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감자튀김과 같이 녹말 성분이 많은 식품을 고온에 오래 튀긴 음식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성분은 일정량 이상 섭취할 시 신경계에 독성을 일으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발암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미 몇몇 연구에서는 튀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를 비롯한 여러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을 더 높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일주일에 4에서 6인분의 튀긴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1인분 미만의 튀김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39%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7회 이상 튀김을 먹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당뇨에 걸릴 확률이 55% 더 높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튀긴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조리 시 160도 이하의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리놀렌산이 다량 함유된 옥수수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등의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유를 사용하여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인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다섯 번째는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가공식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 섭취 비율이
원재료 식품은 31.9%, 가공식품은 68.1%로 가공식품 섭취가 전체 식품 섭취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긴 시간 보관을 위해 화학적으로 처리되거나 정제된 재료를 사용하고 또는 많은 양의 액상과당과 나트륨 및 인공 감미료를 포함시킵니다. 특히 빵과 과자류는 총 중량의 절반 이상이 설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당 섭취는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며 중성지방과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간의 지방 축적을 증가시키는 등 신진대사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됩니다. 나트륨 과잉 또한 가공식품의 문제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라면을 들 수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의 8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가공식품에서 영양소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며 나트륨 과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암, 비만, 고혈압 등 각종 만성질환에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보관을 위해 첨가되는 각종 인공물질들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소비자는 알 수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에서 직접 재료를 손질해 만든 음식은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여름엔 반나절이고 냉장고에 넣어도 일주일이면 상해서 먹지 못합니다. 마트에서 사온 음식의 유통기한이 어떻게 한 달 가까이 실온에서도 상하지 않는지, 과자와 통조림 등은 뭘로 만들었길래 1년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건지 장바구니에 넣기 전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해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가 먹지 않아야 할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은 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심혈관 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음식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식탁에 이러한 음식들은 줄이고 대신 제철과일과 야채들을 늘리는 식단으로 바꿔나간다면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어제보다 건강한 오늘을 만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